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함께 체크해보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대신증권의 최진영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 원자재 관련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금속 파트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산업금속의 대표주자라고 볼 수 있는 알루미늄, 현재 가격 흐름은 좀 어떻게 될까요? 예, 최근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좀 금리의 영향을 갖다 좀 어느 정도 노출받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금리가 고금리 그 레벨 자체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부동산 시장 관련해가지고 주택 관련 내구재 수요가 취약하기 때문에 이미 지난 1월 달 소매 판매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네. 가구류라든가 이 같은 주택 관련 내구재 수요가 좀 취약하다 보니 관련해가지고 알루미늄 수요도 뭔가 상당히 좀 답답하게 막혀있는 그림일 텐데 네. 그나마 어제도 나왔었고 그제도 나왔었는데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제재 이슈가 좀 나와주면서 공급 차질 우려 때문에 한 번 더 반등이 나와준 흐름이 보였는데요. 네. 이처럼 그래도 결과적으로 수요가 좀 아무래도 취약한 부분이 있다 보니 상당히 좀 답답한 상황이 유가도 그렇겠지만은 이들 메탈 섹터 역시도 상당히 막혀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군요. 알루미늄도 약간은 좀 답답한 흐름들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영향들이 어떤 것 때문인지를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알루미늄 역시나 중국의 수요 부진과 좀 관련이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중국의 수요 부진도 어느 정도 일정가량 영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단에서는 아시다시피 지난 몇 개월 동안 사실 부동산 시장이 원체 취약했다 보니까요. 사실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 역시도 특히나 부동산 시장이 원체 취약했었던 탓에 관련된 내구재 수요가 훨씬 더 취약했었던 상황이었겠고요. 네. 그나마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부분은 중국 단에서 이번에 소비 부양책과 관련해가지고 좀 더 가계 레버리지를 위한 이쪽에 포커스를 더 많이 두고 있다라는 사실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단에서는 아시다시피 지난 1월 달에 열렸었던 31개 지방정부의 양회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동산 이제 좀 투자보다 고정자산 투자보다는 아무래도 소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췄고 이 소비 부양책을 갖다가 확대하기 위해서 가계 레버리지를 활용하겠다라 방침을 세웠는데 네. 그것의 일환으로 1월 말에 있었었던 첫 번째 우리가 보는 좀 서울로 비유를 갖다 할 수가 있는 광저우라든가 상하이 이쪽 지역의 일선 도시 중심으로 부동산 규제가 또 한 번 나타났다라 볼 수 있겠고 네. 처음으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대출 레버리지에 대한 규제가 단계적으로 완화한다라는 방침이 나와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이번 주에 있었던 부동산 내에 좀 더 밀접한 5년물 LPR 금리가 대폭 낮아지면서 시장의 기대를 갖다가 한껏 좀 더 집중시켰는데 이 같은 부분들이 중국 단에서 우리가 그나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 결과적으로 중국의 실제 금리가 내려가게 될 경우에는 이 유휴 자금들이 은행에서 실물 자산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유도하는 조치들이 점점 나와주고 있다. 이 부분 단에서 알루미늄 단에서는 그나마 방향성 단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네, 그렇군요. 일단 중국 수요는 조금 부진하지만 약간의 좀 변화도 기대되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 앞으로의 흐름들이 어떨지를 저희가 같이 짚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리포트를 보니까요, 발간하신 리포트를 보니까 하반기쯤에 라니냐가 또 가격을 견인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중국도 나름의 이 정책선에도 좀 있었고 올해 알루미늄이 좀 상방 쪽으로 갈 수 있을까요? 예,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하반기 특히나 이제 4분기 때 알루미늄, 특히 내년에는 알루미늄뿐만 아니라 사실 기상이변과 관련해서 제가 그동안 계속 자주 말씀드려 왔었는데 네. 라니냐에 의한 원자재 상승은 가장 유의미할 수 있다라고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아직 엘니뇨 구간이지만은 라니냐에 있어서 가장 예민한 자산들이 대표적으로 석탄 천연가스나 유가 이 같은 에너지 섹터도 있고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석탄 천연가스를 원료로 삼는 질소의 비료와 이를 원료로 삼는 곡물 역시도 수혜자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들만 수혜를 보는 게 아니라
산업금속, 특히 알루미늄 역시도 마찬가지 선상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원자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째서 그렇게 바라보냐면은 결국 가격의 전가 측면을 우리가 놓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라니냐가 오게 되면은 북반구 지역은 훨씬 더 건조해지고 겨울철에는 강추위를 몰고 오게 됩니다. 그 강추위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남방 수요를 끌어올리게 되고 남방 수요는 어떻게 된다? 결국 남방은 전력원을 통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전력 가격이 반등하게 되고 전력원은 무엇이다? 글로벌리하게 전력원의 여전히 65%는 석탄이고 그리고 천연가스이기 때문에 이들을 통한 이들의 가격의 상승이 야기되는 것이죠. 네. 결국 중요한 점은 석탄과 천연가스는 점점 캐파가 줄어드는 국면을 조금씩 가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라니냐는 이 같은 어떻게 보면 가격 전가의 단초를 일으킬 수 있고 네. 산업금속, 알루미늄 같은 산업금속들은 전력 없이는 절대 생산이 불가능한 원자재라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전해질을 통해서 순수한 메탈을 갖다가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력 가격과 특히 밀접할 텐데 특히나 뭐 리튬도 그렇고 니켈도 그렇고 아연이나 구리도 그렇지만 알루미늄은 1톤을 갖다 생산할 때 13,500kWh 이상의 전력이 소비되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좀 더 유의미하게 가격의 정가 측면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수요가 약하더라도 우리는 알루미늄 땅에서 이 같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가격 정가 측면에서 기상이변에 의한 가격 정가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된다라 볼 수 있겠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가격대를 이용해서 알루미늄에 대한 투자 전략도 좀 짜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원자재 투자할 때 알루미늄을 좀 어떤 식으로 투자하는 방향성들이 있을까요? 뭐 기본적으로 일부 종목들이 있기는 합니다. 미국에 상장되는 종목들도 그렇죠. 있긴 하지만은 저희가 봤었을 때는 이번 리포트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알루미늄 기업을 사는 것도 좋긴 하지만은 네. 석탄 기업을 사는 것도 굉장히 유의미한 방향성이기도 합니다. 어째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해수면 온도 추이를 보면은 지금은 엘니뇨 구간이면은 석탄 천연가스는 늘상 그와 디커플링으로 약한 구간입니다. 네. 반대로 라니냐 구간으로 점점 올해 하반기부터 넘어갈 텐데 그 말즉슨 석탄과 천연가스가 앞으로 점점 반등의 추세를 그려갈 것이다 라고 접근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보면은 원자재 선물을 사기보다는 왜냐? 롤오버에 대한 코스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같은 월물별로 만기가 존재하는 원자재형 이런 자산들보다는 오히려 주식이라 볼 수 있겠고 또는 주식형 ETF라 볼 수 있겠고 대표적으로 석탄하면은 물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호주에 상장되어 있는 또는 유럽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도 존재하겠지만은 사실 저희가 볼 때는 중국에 상장되어 있는 석탄 기업들도 매력적일 수 있다. 어째서다?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중국 정부가 증시 부양을 갖다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증시 부양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연기금이 지금 돈을 쏴주고 있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증시 지수 자체를 갖다가 떠받치려면은 결국 시총이 큰 애들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투자하게 됩니다. 근데 시총을 큰 애들, 대다수가 뭐다? 국영기업 중심이고 그 국영기업은 대부분 은행이라든가 또는 시클리컬 기업들인데 특히나 이 시클리컬 안에서는 석탄 기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국의 석탄 기업들도 굉장히 좀 우리가 눈여겨 바라봐야 될 부분이라고 본다면은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겠지만은 어찌됐건 중요한 점은 이같이 석탄단에서 우리가 밀접한 애들일수록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에 특히나 주목하시면 될 것 같겠고요. 네, 그렇군요. 석탄 기업에 대한 투자 전략으로 함께 좀 풀어나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알루미늄 말고 또 산업금속 내 가장 또 많은 분들이 관심사이실 이 리튬과 관련된 현재 가격 흐름은 어떻게 짚어주실까요? 리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전히 좀 지지부진합니다. 어제 보니까 선물시장, 리튬의 이제 광저우 선물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나와줬긴 했지만은 사실 선물시장 같은 경우 우리가 신뢰하기 지금 어려워요. 왜냐? 아시다시피 지난 12월 초 때 중국 금융당국이 리튬 가격이 하도 가파른 속도로 빠지다 보니까 거래를 많이 묶어놨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호가만 좀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리튬의 선물 시장만 놓고 보면은 우리가 좀 지금 실물 상황이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네. 다만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부분은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몇 가지를 갖다 살펴보자 이겁니다. 무엇이냐? 아시다시피 중국계 기업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 특히나 이제 리튬과 관련해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중국과 또는 남미 또는 호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남미 같은 경우에는 염호 형태이기 때문에 생산 비용이 원체 낮기 때문에 좀 차치하고 중국과 호주를 바라봐야 할 텐데 특히 호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보도들이 언론 보도 통해서 아시다시피 계속 감산이 나서주고 있거든요.
특히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호주계 광산들 같은 경우에는 스포듐민을 통한 채굴을 하기 때문에 스포듐민을 통해서 탄산 리튬의 생산 비용이 지금 현물 가격 대비했었을 때 여전히 높은 레벨입니다. 그러다 보니 손실이 발생하다 보니 이들의 감사는 좀 유의미하다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중국 기업들의 탄산 리튬의 공급원 중에서 스포듐민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네. 대략 7에서 6%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본격적 감산이 이루어지려면은 결국 중국이 주도로 생산하는 또는 아프리카 지역이 주도로 생산하는 레피도라이트 탄에서 생산 비용이 손실이 발생해야 되죠. 이 레피도라이트의 생산 비용은 톤당 6만 5천 위안에서 8만 위안 사이라 볼 수 있는데 네. 이 정도 레벨까지 현물 가격이 좀 더 추락하려면은 최소 못해도 15% 이상이 추가 하락이 필요하다라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중국의 감산 가능성에 대해서 15% 좀 더 현물 가격이 더 내려가 준다면은 네. 연쇄적인 중국의 감산이 나올 수가 있다라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감산 가능성을 TNT 리튬이 가능성을 갖다가 좀 언급을 하긴 했었는데 네. 최근에 보면은 중국 언론을 통해서 보면은 아프리카에 있는 중국계 기업들의 레피도라이트 광산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가 점점 철회되기 시작했거든요. 해외 프로젝트가 점점 철회되고 있고 이번 춘절을 맞아가지고 원래 오픈이 빨리 돼야 되는 일부 중국 내 광산들이 오픈이 지연되고 있어요.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놓고 본다면은 리튬단에서 봤었을 때 이 같은 감산에 대한 가능성이 점점 올라갈수록 네. 나쁘지 않은 시장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군요. 감산과 관련돼서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을 하단을 지지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기쯤이 언제 정도일지 좀 어느 정도의 하락 구간에서 반전 모멘텀이 발생을 할 수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바닥을 갖다가 놓고 보는 거는 레피도라이트의 가격의 생산 비용 단가의 하단을 우리가 좀 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 따에서는 톤당 6만 5천 위안이니 지금 현물 가격이 9만 위안 초반대거든요. 여전히 근데 추가 하락 룸은 좀 남아있을 수 있다라 봐요. 다만 이하로 중국계 기업들이 생산 비용을 더 낮추질 못하고 있는 지난 몇 개월 동안 흐름을 놓고 본다면은 상당히 중국계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감사는 리스크에 좀 노출돼 있다라 볼 수가 있는데 그 시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최소 못해도 좀 더 하반기 내지는 좀 더 4분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상방 즉 가격 측면에서 상방 모멘텀으로 작용할 만한 구간이 제가 볼 때는 어째서 그럼 하반기 내지는 4분기라 보냐면은 수요는 어쨌든 여전히 제대로 살아나지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2분기 단에서도 수요가 회복될 룸이 여전히 좀 제한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은 결국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슈를 또 감안한다면은 특히나 앞서 언급드렸던 라니냐도 존재하죠. 올해 4분기 때 라니냐 임팩트를 또 함께 고려를 해본다면은 결국 전력의 가격 전가단에서도 탄산 리튬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상방 모멘텀은 하반기 내지는 특히나 4분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사실 리튬도 그렇고 모든 산업금속들이 거의 개략적으로 비슷한 흐름을 갖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같은 그림으로 바라보고 있다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리튬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하실 때 미국 증시 쪽 보시는 분들은 엘버말 이런 기업들 투자하기도 하고 되게 다양한 투자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연구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식의 투자가 좀 유효하다고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봤었을 때 배터리 기업들도 나쁘지는 않아요. 네. 결국에는 가격의 정가를 받는 측면들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가장 좀 중요하게 바라보는 부분은 어쨌건 중국 기업들이 감산에 점점 노출된다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상대적 수혜자라는 게 존재를 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상대적 수혜자들이 누굴까를 놓고 보면은 당연히 남미 쪽 계열의 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 있다. 네. 마치 과거에 아시다시피 2015년 말 때 아연 광산들의 공급광이 터졌을 때 글렌코어가 감산을 했었을 때 누가 수혜를 받느냐? 중국계 기업들이 수혜를 봤었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석유단에서는 2017년 때 사우디가 감산을 했었을 때 누가 수혜를 받느냐? 마찬가지로 셰일 기업들이 수혜를 받습니다.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결국 중국계 기업들이 점점 감산 리스크에 이렇게 노출이 점점 심화가 된다면은 그 경쟁자라 불릴 수 있고 생산 비용이 중국계 기업들보다 훨씬 더 낮은 염호 형태인 이제 좀 남미 쪽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눈여겨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들 단에서 좀 상대 성과 활동에서도 우리가 좀 같이 비교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남비 기업들에 대한 이런 중심도를 높여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의 번외 질문이긴 한데요. 이제 시간 내에서 저희가 또 엔비디아가 많이 폭등을 하다 보니까 혹시 AI 반도체나 AI 쪽으로 관련된 원자재들은 없을까요? 기본적으로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네. AI라기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뭐랄까요, 반도체에 AI 반도체 많이들 언급이 나오니까요. 이와 밀접한 메탈이 있다면은 수요 구조에서 보면은 사실 주석이 가장 밀접하다라고 볼 수가 주석이요?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주석과 관련해서 상품은 좀 이제 존재하는 게 좀 협소하다 보니 네. 우리가 찾기는 좀 어렵다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있는 게 이제 선물 시장에 좀 존재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특히나 선물 시장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좀 주의하면서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석 같은 경우에 우리가 땜남용이라 하는 이 같은 수요 구조 단에서 반도체 들어간 수요 비중이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이런 땜남용으로 이제 원자재 산업금속 안에서는 그나마 이게 이 정도가 있다 정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원자재와 관련된 이야기들 오늘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연구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모닝 인사이트 시간 원자재와 관련된 이야기 대신증권의 최진영 연구원님이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기대가 좀 되는 상황이죠. 지금 보니까요, 엔비디아가 실적 호조 그리고 지금 어닝콜도 진행되고 있는데 내용들이 좀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이 확실히 좀 많이 늘었다고 하고요. 차세대 제품 수요가 지금 공급보다 굉장히 많다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중국 매출에 대해서는 일단 좀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지금 젠슨왕 CEO에 따르면 좀 티핑 포인트가 되고 있다. 지금 AI 산업과 관련돼서 생성형 AI에 대해서 이 산업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짚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서도 상당히 좀 좋은 주가 흐름이고요. 지금도 7% 정도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장 관련 종목들까지 함께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